부산 시민 여러분, 덕천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여러분, 저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 여쭙게요. 버스 지나갈 때도 소리 들립니까? 네. 다행이네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면 국민의힘이 지나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부산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여러분의 정당으로 자랑스럽게 여겨달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흘렀습니다. 35년이면 대통령 7분을 모신 것, 그런 기간입니다. 7분 중에 4분이 국민의힘 쪽이고 3분이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했느냐, 어느 쪽이 더 국민의 사랑을 받았느냐, 저는 1분도 망설이지 않고 민주당이 더 잘했고 사랑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3분 대통령, 그 중에 2분이 부산분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분이고, 임기 마지막 해에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부산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은 민주당을 자랑스럽게 여길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을 위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이 더 많이 일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도시 세종을 건설했고 전국 10곳에 혁신도시 건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굵직굵직한 공기업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각 지방의 오래된 수건사업, 그것을 하나씩 결단으로 해결했습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철도, 수십 년 동안 우리 경남도민들의 수건이었지만 쭉 해결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라는 결단으로 그거 해결의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도 노무현 대통령 이래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해결의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때 함께 했던 동지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박재호 시당위원장, 최인호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당 대표였던 제가 작은 도움을 들여서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부산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시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 일을 줄기차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분명히 드립니다. 이재명! 가덕신공항 특별법 만들 때 국민의힘당은 절반쯤 반대했어요. 지금도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가덕신공항을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혼연일체가 돼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했고 마침내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덕신공항을 2029년까지 완전 개통하고
2030년에는 부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계속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 또한 이재명이고 그 약속을 실행할 정당 또한 민주당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요새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 우크라이나가 위태롭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어린 소녀들도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도 군사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는 공기와도 같아서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갑니다. 일단 깨지면 그때서 압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걸 알 거예요. 평화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평소에 볼 때는 반짝반짝 이쁘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금이 가고 깨진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압니다. 우리들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열고 군사적 충돌이 남북한 사이에 한 건도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됐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처럼 평화가 깨지기 쉽고 평화가 소중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평화를 그래도 잘했던 정당이 어디냐?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70년 넘은 기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5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민주당 정부 때만 있었어요. 저쪽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본 경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5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그 와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당이 평화를 말하면 마치 안보에서는 물렁물렁 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보를 크게 떠들어야만 안보를 잘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천안함이 격침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말로는 안보 무지하게 했죠. 그러나 현실은 천안함 폭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평화도 이루면서 안보도 지키고 강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이루면서도 북한이 일으켰던 2차례의 연평해전, 연평도에서 벌어진 전쟁 2번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게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지만 그런다고 안보를 소홀히 했냐? 전혀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을 함부로 못하게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눌렀는데 그 기침을 폐지하고 우리 뜻대로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6번째로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당당한 나라로 도약했다, 이 말씀을 부산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평화도 잘 지키면서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가진 세력이 민주당이고 그런 DNA를 가진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평화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제 타격은 국방부 비밀계획 속에 어느 나라나 다 담아놓고 있어요.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단지 비밀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비밀계획 속에 담아놓더라도 하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암호로 부르게 돼 있어요. 암호로. 군인들도 암호로 말해요.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양반이 동네방네 떠들면서 선제 타격하겠다, 그런다고 안보가 지켜질 것 같습니까? 위험해질 것 같습니까? 평화가 지켜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차를 마주보고 그렇게 조금 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으로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보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출내기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평화도 안보도 위태로워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어. 이것 또한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가 지금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반대로 몇 년째 진통을 겪고 있어. 장비가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헬리콥터에 실어서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어. 더구나 사드 때문에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몇 년째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딴 것은 몰라도 대통령 할 수 있지만 평화와 안보는 몰라서는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예? 딴 것은 장관들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평화와 안보는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고 결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평화와 안보만큼은 평소에 경험하고 고민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민하고 경험하고 토론하고 아는 후보가 그래도 이재명이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이재명!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의 부마항쟁, 마산의 3.15, 이런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영국에서 지난주에 좋은 발표가 나왔어요. 영국의 EIU, 영어로 EIU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이에요. 그 EIU가
작년 말 기준의 평가를 해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라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것 또한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 기간에 국정을 책임졌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는 것, 부산 시민의 여러분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게요.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나중에 했던 노력이 뭘게요? 그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가장 나중에 했던 노력이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나누고,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견제를 받도록 한 것, 그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그 검찰개혁까지 합쳐져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적이 아시아 1등, 세계 16등이 된 거예요. 아시아 1등이 어째서 세계에 나가면 16등밖에 안 되냐? 유럽의 민주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나라들이 1등부터 15등 사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시아 1등이 세계 16등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나 되니까 아시아 1등도 되고 세계 16등도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검찰 개혁을 문질러 버리겠다, 공수처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천신만고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섭취, 검찰 개혁을 그분은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면 검찰이 무소불위, 못할 일 없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도 흔들릴 수 있고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후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벌써 더구나 단 분도 아니고 평생을 검찰만 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쩌다 망치 들고 일 한번 해보세요. 망치 든 김에 온 집안의 벽에 있는 못은 다 찾아다니잖아요. 왜 그러냐?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면 검사 눈에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검사 눈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바로 그런 분이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겠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 문재인 정부 얘기하다가 히틀러다, 무솔리니다, 파시스트다, 이런 말을 해요. 참 난폭하지요. 내가 남 흉잘 못 보는데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어. 그 양반이 히틀러, 무솔리니 얘기한 것이 나 이것도 압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그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 이것밖에 모릅니다 하고 고백한 꼴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맞습니다. 여러분, 검찰 폭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후퇴 막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못으로 보는 망치의 등장 막아야 합니다. 저는
부산 울숙도 옆을 지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한 정치인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낙동강 하구원 재자연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서 울숙도가 이제는 쾌적한 공원으로 거듭나고, 울숙도가 철새의 고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공원으로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부산, 울산,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지금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승할 게 따로 있지, 어째서 그런 것만 골라서 계승합니까? 그러려고 정권교체하자고 그럽니까? 좋게 변해야지 어째서 나쁘게 변화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환경 문제에서도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